웰다잉을 통한 노년기 이해 및 노화 2부입니다. 저는 웰다잉 전문가 박미송 강사입니다. 노년기란 노년기를 알고 노화를 이해한다라는 파트입니다. 인생은 지금이라는 그림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여기에는요, 노부부가 주인공입니다. 남편이 그동안 열심히 일한 직장을 퇴직했어요. 직장 생활할 때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듯이 여기에 나오는 남편도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열심히 다니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의 목표, 성취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하다 보니 자기만의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는 뭔가 하고 싶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걸 지금 해야지 라고 아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는 시간이 많으니까 어디든 여행 갈 수 있어. 우리 어디든 떠날까?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아내가 지금? 봄에 가자. 우리 같이 외국어나 배울까?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하러? 언어 감각도 없으면서. 그럼 우리 아주 호수 좋은 곳에 가서 낚시할까? 밤낚시 할까? 아니면 우리 악기를 한번 배워볼까? 이렇게 계속 뭔가 하자 하는데 아내는 아니, 내일, 모레, 다음에 계속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그때 말합니다. 남편이. 인생은 지금부터야.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 지금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림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무언가, 알아차림 무언가, 배울 것이 무언가. 인생은 지금이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나이가 들고 노년기가 되었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를 개의치 말고 현재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뭔가 배우고 도전해보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늘의 키포인트, 웰다잉 삶이라는 겁니다. 잘 살고 도전적으로 살고 당당하게 살고 자신의 건강을 잘 다스리면서 챙기면서 질병을 예방하고 운동하고 배우고 이런 삶을 살다 보면 현재 지금 적극적으로 사는 삶이 웰다잉 삶이다. 적극적으로 사는 삶이 결국은 마지막 준비된 마무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상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노년기를 이야기합니다. 노년기는 어떤 시기인가? 인생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우리가 그냥 대강 살다 가자. 하고 싶은 일도 계속 미루고 나중에 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인간의 발달 단계를 나누어 볼 때 우리는 발달 단계의 마지막 부분인 거죠. 이 마지막 부분에는요, 여러 가지 퇴화와 인생의 종말을 경험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잘 살기 위해서 왜 이거를 알아야 되느냐 라는 퀘션 마크가 생기죠. 우리 몸의 변화,
우리 노년기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당황스러움도 없습니다. 불편함도 덜 느끼게 됩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살게 됩니다. 모르고 맞닥뜨리는 것과 알고 준비하는 것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노년기, 노화로서 내 몸의 변화, 신체의 변화, 심리적인 변화를 알아차리자라는 것의 뜻이 있습니다. 노화는요,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이제 늙고 노화가 되어서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뭘 하고 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노화는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 자연스러운 것을 잘 순응하고 받아들일 때에 성공적 노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매여지거나 붙잡히게 되면요, 끝없이 외롭고 공허함,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알아가고 대처하자라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잘 극복해야 되겠죠. 주변인의 죽음을 통해서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죽음도 인식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현실에서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고 나에게도 올 수 있겠구나. 죽음은 다른 사람만의 것이야. 난 모르겠어. 가 아니라 죽음은 나에게도 올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뭘 준비하지? 라는 생각을 가져보자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노년기 구분을 해봤습니다. 55세에서 64세는요, 연소노인이라고 합니다. 연소노인이라는 것은요, 현재 사회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내 삶과 사회에서 절정기에 있는 노인을 연소노인이라고 합니다. 여기 4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은 현재 어느 쪽에 해당되십니까? 중고령 노인은요, 65세에서 74세를 말합니다. 퇴직자들이 많고요. 건강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하고 있고요. 여유로움을 즐기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노인을 말합니다. 퇴직자가 되면서 건강 상태를 잘 관리가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직장 생활할 때 하지 못했던 취미 생활, 어떤 게 있을까요? 운동하기, 복지관에 가서 댄스 배우기, 일어 배우기, 배울 게 정말 많아요. 그런 배움을 하면서 보낼 수 있는 시기가 중고령 노인의 시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74세까지 74세에서 84세는 고령 노인이라고 합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일의 능률이 낮고요. 몸이 노쇠하여서 질병에 걸릴 경우가 많은 노인을 말합니다. 85세 이상은요, 초고령 노인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거동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타인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빈곤하고요. 심리적으로는 외롭습니다. 가장 약한 노인이라고 말합니다. 주변에 이런 분이 있다면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돌봄이 필요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사회적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하기에는 신뢰감 대 불신감,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대 역할 혼란, 중년기에는 생산성 대 침체성, 노년기는 60세 이상부터 말하잖아요. 이 60세는 자아통합감 대 절망감입니다. 자아통합과 절망이라는 여기 단계에서는요, 우리가 단계, 영아기부터 단계로 다 봐왔잖아요. 그런데 단계에서 성공적인 발달 심리 단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 단계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 후기에 절망감이 온다. 만약 극복하지 못한 갈등이나 단계가 있다면 보통 질병, 고통,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앞에 7단계를 잘 적응하게 되면 노년기에 더욱 지속적인 통합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요. 전 생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올까요? 각 단계마다 우리가 좀 더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잘 해결하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노후의 삶도 통합이 되고 마지막 우리가 웰다잉 삶까지 연결이 되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노년기의 신체적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노년기에는요, 전반적으로 신체적 기능의 변화가 많습니다. 한 가지씩 볼게요. 특히 호흡기와 순환기 기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격렬한 운동을 잘 못하죠. 남자는 27세부터, 여자는 20세부터 호흡기와 순환기 기능이 그때부터는 약화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요, 면역 기능의 약화입니다. 특히 노인들이 유행성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많잖아요. 그것들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까지 가게 되기도 하고요. 특히 감염, 유행성 질병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바깥 출입을 조금 자제한다든지 마스크를 낀다든지 사람이 많은 곳을 가지 않는다든지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서 질환 관리에 신경 쓰셔야 되고요. 면역 기능의 약화에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감각기관의 퇴화입니다. 우리는 5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청각, 시각, 촉각, 미각, 후각. 이런 감각기관들이
모두가 다 약화된다라는 겁니다. 청각 잘 들리지가 않아요. 시각 보기가 어렵습니다. 촉각 감각이 떨어집니다. 맛도 떨어집니다. 냄새 맡는 거 후각도 떨어집니다. 저희 시어머님께서요, 음식을 젊으실 때는 실력이 아주 좋으셔가지고 음식을 잘 만드셔서 가족들이 맛있게 먹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나이가 드시다 보니 이 미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뭐라고 그러나요? 아, 왜 이렇게 음식이 짜지? 그런데요,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했는데? 옛날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각의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혀의 감각이 떨어져서 간 농도를 잘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의 실력이 변했다, 이렇게 가족들이 말하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아신다면 어머니에 대해서 맛의 감각이 떨어졌다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럴 때 나도 늙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네 번째, 수면 시간 감소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요, 수면 시간이 세계에서 꼴찌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면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도 챙겨야 되거든요. 잠을 많이 못 주무시면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질병에 감염될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시간이 가장 긴 나라가 또 있어요. 핀란드입니다. 우리나라보다 1시간을 더 길게 수면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가 걷기를 가장 길게 한다기도 합니다. 노인들이 걷기를 길게 걷는다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 좋은 정보죠. 그만큼 걷기 운동을 많이 한다라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성적 기능이 감퇴되고요. 신체적 모든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행동 조절, 일정 조절을 잘 취하셔서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노년기의 심리적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적 능력 감퇴입니다. 지적 능력이라는 것은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추론하고 계획을 잘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까,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이런 능력들이 감퇴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의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케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많은 제도들이 있죠. 생활지원사, 그리고 노인 돌봄, 이런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우리가 노인들이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을 제 주변에서 보고 있고요. 그런 분들 교육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기가 되면 성격도 변합니다. 지난 제가 교육을 할 때 어떤 분이 상담을 했어요. 제 동생의 시어머니가 갑자기 성격이 난폭해졌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한다거나, 예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가 다 당황스럽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런 부분은요, 노인이 되면서 생기게 되는 노년기의 심리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주 신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년기는요, 이기주의, 의존성, 타인을 의존하는 것, 그리고 내향성, 말을 잘 하지 않죠. 그리고 밖에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꺼려합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이 부분이 모든 노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평균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독단적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혼자서 독단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있고요. 경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조심합니다. 순응주의가 있습니다. 어떤 활동들에 있어서 적극적인 것보다는 소극적으로 참여를 하십니다. 뭔가 새로운 것보다는 희망적인 것을 감소시키고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년기의 생리적 건강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력 감퇴. 시력 감퇴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백내장, 녹내장, 당뇨, 황반변성이라는 질병이 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독서가 어렵고요. 색깔 구분이 어렵습니다. 어두운 장소에서 잘 보기가 어렵고요. 많은 노인들이 운전하는 부분들을 힘들어 하십니다. 청각 장애가 있습니다. 소리는 들리나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소리가 나기는 나는데 무슨 말 뜻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65세 이상 37.8%가 노인성 난청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처를 해서 보청기를 끼신다든지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폐기능의 약화. 70세라도 운동으로 심장병, 폐질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식생활 습관, 기저질환 관리, 수면, 휴식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의 위험 신호를 경험하게 됩니다. 잘 알아차림하셔서 건강 관리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적 노화, 웰다잉의 핵심, 잘 사는 것을 알게 된다. 오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마지막 성공적 노화를 어떻게 하느냐, 성공적 노화, 아름다운 노화, 이 부분들이 어디와 연결되나요? 웰다잉과 연결되잖아요. 아름다운 마무리, 잘 죽는 것.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정말 애매모호하거든요.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잘 알아차림하고 우리의 신체, 몸의 변화, 노년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잘 알아차림하고 대처 방법을 세운다. 그리고 대처 방법보다는 예방이 필요하겠죠. 예방 다음에 대처 방법입니다. 그런 것을 잘 했을 때 우리는 성공적 노화를 이룰 수가 있고, 이 총괄적인 성공적 노화로 인해서 마지막 아름다운 죽음,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노화란 이제 늙었다.
노화되었다. 노화 현상이야. 눈이 잘 안 보이는데 그건 노화 현상이야. 요즘 피부가 너무 간지러운데 그거 노화 현상이야.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노화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의 구조, 기능이 점진적으로 퇴화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점진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노화가요,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갑자기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노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질병으로 노화가 되는 것은 점진적이 되는 게 아니죠. 갑자기 늙어버리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건강한 노화, 나이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퇴화되는 것은 건강한 노화입니다. 이것을 순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인간의 발달과 노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장기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성장기를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성장기를 지나서 성숙기에 들어갑니다. 성장과 성숙기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노화 단계로 오게 됩니다. 첫 번째, 성장기에는요, 사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커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장이죠. 생물의 발육이 자라서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성숙한 장년이 되고, 이렇게 어른스럽게 되어가는 모습. 세 번째,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생체 구조와 기능이 쇠퇴하는 현상, 이것을 두고 노화 과정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화 단계에 속하는 사람을 노인이라는 용어로 생물, 심리, 사회적 기능이 쇠퇴해 간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노화는요, 이런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퇴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발달을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늙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외적인 것도 있지만 내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야,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이 늙었어? 좀 젊게 생각해봐.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차릴 점은요, 몸은 늙어가지만 우리가 노인들이 가장 말씀을 자주 하는 게 어떤 건가요? 마음은 청춘이다, 이런 말을 자주 하시죠. 저도 그런 말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몸은 늙어가는 것은 그렇게 염려할 바는 아니지만, 물론 젊은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이 늙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마음이 반대로 마음이 늙지 않아야 된다. 마음이 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더 우리의 삶의 의미를 크게 두고 남은 삶이 10년이든 20년이든 그 남은 삶을 좀 더 활기 있게 의미를 두고 배움과 운동과 다양한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마음이 당연히 젊어질 것이다.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음도 젊고 몸도 젊어져 가는 방법을 우리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공적인 노년기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모두가 바라는 염원이고
욕구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노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들어보세요. 성공적인 노년기에는요,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늙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에는요, 일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해야 된다. 내가 나이 들어서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건강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을 먼저 찾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지? 약을 먹어야 되나? 아니요. 지금부터 움직여야 됩니다. 걷기를 하시고 스트레칭을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 몸이 가능한 한 운동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충분히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철에 나는 음식, 야채, 생선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드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건강과 관리를 해서 하다 보면 좋은 몸을 유지할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을 하게 되면요,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얻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 우리가 나이 들면서 필요한 돈, 경제적인 거, 이런 거 얻을 수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잘 할 수가 있고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열심히 일을 하고 활기찬 행동을 하다 보면요, 열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젊어집니다.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면요, 친구들을 만나면 와, 너 모습이 달라졌어. 굉장히 활기차 보이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는 아름답게 늙어갑니다. 아름답게 늙는다는 것은 취미생활, 인간관계, 취미생활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거죠. 다양하게 많습니다. 관계 속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무리가 됩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늙음, 이 속에는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진행하다 보면요, 결국은 아름다운 마무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마무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삶,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긍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아름다운 마무리에 속하게 되고요. 그리고 습관, 좋은 습관, 좋은 태도, 좋은 언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좋은 습관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세 가지가 융합이 되어서 성공적인 노년기를 맞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좀 더 건강을 다스릴 수 있다면 내 몸 사랑 건강 활력에 도움되는 1번 금연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흡연은 백해무익이다. 2번째 금주하는 것. 3번째 식사 골고루 드시는 거죠. 4번째 좋은 생각,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운동. 제가 계속 운동 하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면요, 더욱더 활력된 내 몸을 유지하고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인이 되신 송혜 선생님께서 이 5가지를 잘 지키셨다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아침 식사를 꼬박꼬박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BMW. B, 버스의 첫 글자입니다. M, 메트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워크,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걷기. 굳이 따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이 3가지만으로도 운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짐이 없거나 시간에 구애치 않으면 이런 BMW 이런 활동을 해서 건강에 보탬이 되려고 저도 버스도 타고 오늘 이 장소에 올 때도 버스 타고 왔거든요. 네, 걷기도 하고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치아. 금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치아를 잘 관리하셔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5번째, 우거지국을 즐겨 하셨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5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웰다잉을 위한 삶의 변화.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축약한 내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웰다잉을 위해서 나의 어떤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 첫 번째는요,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입니다. 지혜와 품위를 가진 나이듦, 그리고 준비된 노후와 죽음입니다. 네 번째, 자연과 신에 순응하는 삶. 마지막 5번,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성공적인 노화를 하려면요,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노인들이 액티브한 삶, 액티브 시니어라는 단어가 지금 뜨고 있는데요. 액티브라는 것은 좀 더 활기차게,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한번 진단을 한번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스스로 실버 세대라고 칭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두 번째, 건강관리와 외모에 관심이 많다. 세 번째, 일에 대한 욕심이 있다. 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아깝지 않다. 5번째, 나만의 추구하는 디자인과 스타일이 있다. 여러분은 몇 가지가 여기에 해당하십니까? 5가지가 해당이 된다면 액티브 시니어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영화 인턴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에 70세 노인 남성분이 소개되는데요. 벤 줄스라는 주인공입니다. 이분이 70세 퇴직을 하고요, 인터넷 쇼핑몰에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인터넷 쇼핑몰 회사는요, 전부 MZ세대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70세 노인이 어떻게 여기에서 살아남을까요? 배워볼게요. 여기서는요, 벤 줄스는요, 친화력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어련스러움을 발휘합니다. 그건 어디에서 나오나요? 70년 된 직장 노하우에서 나옵니다. 풍부한 인생 경험이고요, MZ세대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줍니다. 진정한 어른스러움의 롤모델이죠. 상대방 이야기를 잘 경청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미소와 행복을 전합니다. 우리는 인터넷에 나오는 줄스 같은 이런 어른스러움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꼭 젊어질 이유가 있나요? 어떤 노인은 꿈을 말할 때 나의 10년과 20대 청년의 몸을 바꿔서라도 1년이라도 살아보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 노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노인은 80세에 도전하는 용기라는 책, 인생의 승부를 걸어라 라는 책을 대여하면서 본다라는 거죠. 이 노인은 숫자를 그렇게 크게 염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남은 세월을 좀 더 도전하고 승부를 거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웰다잉은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벼운 운동을 하고 즐거운 마음과 단단한 일상을 유지하면서 타인의 인정과 평가에 초연해지는 겁니다. 누군가의 평가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웰빙과 웰에이징, 것이 포함된 웰다잉, 아름답게 자신의 죽음을 잘 준비하고 마무리하게 되는 것으로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디자인 다 같이 배우면서 살자, 건강하게 살자, 감사하며 살자, 웃으면서 살자, 사랑하며 살자, 져주면서 살자.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디자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웰다잉 삶 꼭 만들어 가시길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박미송 강사였습니다.